문명의 기원,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위대한 인류 문명을 일으킨 5가지의 원소. 나무와 흙과 물과 그리고 철과 불. 지금부터 그 기원을 찾아 거대한 여정을 떠난다. (4월) 초 생명의 계절. 마침내 흙이 따뜻해졌다. 흙이 따뜻해졌다는 것은 비로소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시절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은 남부 유럽에 위치한 이탈리아 베네토 지방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봄이 되자 학교의 아이들이 야외 수업을 나왔다. 흙이 무엇인지, 씨앗이 어떻게 흙과 만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다. 수업에 참가한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며 이런 수업을 통해 흙과 씨앗의 속삭임을 듣는다. Che sia una cosa per piantare le piante che ci serve e che usiamo tanto spesso, quindi per me è un oggetto la terra. È dove nascono le piantine, dove ci sono i vermetti, gli insetti e altre robe che ci dà da mangiare. Ecco, bravo, bravissimo. E adesso cercare subito, perché sennò 옷을 더럽히는 물질이 아닌 생명을 품고 키워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흙. No, vai, scavo. Via, se no vi faccio male. 아이들은 이처럼 흙을 만지고 흙의 생명을 확인함으로써 흙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다. 수업의 막바지. 흙은 아이들의 친구가 된다. 아이들이 직접 흙을 채취한 다음 정성스럽게 씨앗을 넣은 흙 경단을 만들었다. 그리곤 너른 풀숲으로 달려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염원하며 힘껏 내던진다. 너무도 흔한 물질이기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흙. 그러나 이 흙의 수고는 잠시도 멈추는 법이 없다. 씨앗으로부터 뿌리를 불러내 자신이 갖고 있는 온갖 자양분을 제공하고 씨앗은 그 자양분을 바탕으로 마침내 지상에 얼굴을 내민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27만 종의 식물. 이 식물을 키워낸 건 이 흙인 것이다. It provides us with our food. We go back to the soil when we're finished. So it is life. Soil is life. 인류의 역사는 곧 흙과 동행의 역사이기도 했다.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 있는 홍토지. 해발 2000m에 달하는 이 고원지대는 사시사철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이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의 여정, 인류가 흙에 써내려온 가장 행복하면서도 고단한 이력서라 할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흙으로 지어진 아담한 집에서 살고 있다. 홍토지에서 조상 대대로 고구마, 옥수수, 보리와 밀, 그리고 감자와 같은 작물을 일구며 살아온 장계주 씨 부부. 수십 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부부의 삶의 방식은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 이곳의 이른 아침은 늘 분주하다. 매일 아침 장계주 씨 부부가 일터로 나가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반드시 해왔다는 일. 그것은 바로 애써 수확한 곡식을 꺼내 제단에 올림으로써 이를 주신 하늘과 조상신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는 일이다. 제단 앞에 설 때마다 곡식들이 어디에서 왔고 왜 흙을 정성스럽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장계주 씨 부부. 就是敬天地的，还有就是敬祖先的，年年丰收，子孙后代平平安安，风调雨顺。 이렇듯 부부의 삶을 오래도록 지속시킨 것은 조상에 대한 감사와 자식에 대한 염원, 자신이 일군 흙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하여 조상이 살았던 집에서 나와 조상이 걸었던 길을 따라 조상이 일궈왔던 산밭으로 향하는 부부.但我跟土地打交道，从来我都是农民，生来就是土生土长的地方。就是父母养我，我已经到了20左右。 我就成家了，我又结了婚，就帮我媳妇就种地了，就种到现在的地。土地对我是很有，我是对它很有感受的。我们种作物在里边，它是对我们的生活，养活我们一辈子都要感谢它，我们都很喜欢它。 산밭을 일구는 것은 이 가파른 계곡만큼이나 지난하고 고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흙을 믿었고 매년 씨앗을 심었으며
비와 햇빛의 도움을 받았다. 글자는 몰라도 땅과 하늘, 바람과 비를 알아야 했던 농부. 농부는 이렇듯 자연의 섭리를 숙명적으로 터득해야만 했다.就是看看这个风，看看这个天气，是不是能种作物的时候和好时间嘛？就是想把它土放好，把作物种下去，好好的成长，养活自己的生活。老电，不用点，就是跟他走就行。 농부들은 곡식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두고 흙을 탓하지 않는다. 흙은 정직한 것이어서 농부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응당 그에 따른 대가를 준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조상 대대로 흙에 써내려왔을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그러나 흙에 새겨진 이 교과서의 주인공은 비단 농부만은 아니었다. 농부를 도와 함께 땅을 일궈온 수많은 주역들이 있었던 것이다. 소가 끄는 쟁기. 그러나 처음부터 가축이 동원된 건 아니었다. 힘있는 장정들이 쟁기를 끌기도 했고, 쟁기가 없던 시절엔 따비조차 없던 과거엔 호미가 그것을 대신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이곳은 한반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다. 그 한쪽, 유리관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한 점의 유물. 이 유물 속에 한반도 농경문화의 비밀이 숨어 있다. 대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농경문 청동기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농경문 청동기에는 농사를 짓는 일련의 과정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농경문 청동기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청동기에 새겨진 의문의 그림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것은 2500년 전 따비로 땅을 일구는 농부이며 아래엔 괭이로 땅을 파는 농부도 있다. 그리고 왼쪽 위 수확한 곡식을 토기에 담는 농부. 이렇듯 이 청동기는 추나추동 이 땅에서 벌어졌을 고대의 농사 과정을 담아낸 또 하나의 타임캡슐이었던 것이다. 청동기에 새겨진 밭과 같은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진주 대평리 유적지. 이 유적지는 기원전 4, 5세기 한반도에서 이미 활발하게 농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랬다. 2500년 전 이 땅은 밀과 조와 벼들로 더없이 풍요로웠을 것이다. 이 풍요에 대한 염원으로 새겨놓았을
청동기의 문양. 따비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는 남성의 머리 위에 꽂힌 두 갈래의 긴 새의 깃털이나 그리고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인식됐던 이 새들에게 일년의 풍작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투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